안녕하세요. 국제법TV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이후에 미국으로 바로 귀환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기차로 현재 귀환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나 봅니다. 하노이 협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느낌이에요. 누가 뒤통수를 쳤는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빵은 미국이 먼저 날렸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이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고 하자 그날 밤 늦게 리영호 외상과 최선희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불이 나게 추리닝 바람으로 뛰어갔다는데 거기서 리영호 외상과 최선희 부상은 모든 영변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폐기할 테니 그간 채택된 11개 안보리 대북 결의 중에서 5개 결의의 민생 관련 항목만 부분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그렇지만 이를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 간 협상에서 카드를 서로 공개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협상의 결렬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저는 이번에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보여준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리영호 외상과 최선희 부상 그리고 신혜영인가요? 통역까지 참 충성심이 대단하고 눈빛에서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건 못 산다고 북한 엄청 무시했는데 대외 교섭에서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저 정도 무게와 품격을 보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가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신림동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겉으로 골마 터졌죠. 그냥 정답만 찾아가도록 훈련받은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지 그 문제는 좀 이번 상황을 보면서 돌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립을 외친 지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답을 더 맞춘 사람보다는 진정성이 더 있는 사람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북미 간 진실 공방으로 원점 회귀해 볼게요. 그러면 누가 뒤통수를 친 건가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보도처럼 양측이 오해가 있었다면, 그래요. 북한은 영변 다 까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5개 제재 중에 민생 관련 항목만 해제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누가 먼저 이 딜을 받아들이는지를 보면은 이 국제 사기극의 주모자가 누군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명변 말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 북한에게 그 하나를 더 까라라고 요구했다는데 그 하나 더가 다른 핵시설이라도 사실 그 문제는 실무 협상에서 이미 논의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비어 사망 사건만 해도 물론 젊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협상에서 원비어 사망 사건에 대한 선후관계를 조사하면 됐었을 텐데 지금 와서 갑자기 원비어 사망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딜 자체를 무시하려는 그 미국의 태도, bad deal보다 no deal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 같아요. 저는 미국서 공부하고 살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미국의 이러한 식의 조치와 사회적 여론이 미소냉전의 승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거죠. 어쨌든 이미 양측 간 서로에 대한 카드를 공개한 상태니까 머지않아 이 협상 결렬의 책임이 밝혀지리라 기대를 합니다.